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 2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ABC. ABC는 수면병,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질병 A.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생성된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C. 병원체는 핵을 가진다. 그러면 수면병이겠죠?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니까. 그래서 B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맞고요. 니은.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진다는 가에 해당한다. 그럼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 디귿. B와 C의 병원체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B는 바이러스니까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되겠어요. 기억 니은. 정답은 3번 되겠죠? 2번 볼게요. 표는 병원체 기억과 니은의 특징. 기억과 니은은 세균과 바이러스. 그럼 기억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기억이 바이러스. 니은이 세균. 기억. 소아마비의 병원체는 기억이다. 소아마비 바이러스. 맞고요. 니은. 니은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때 항생제가 사용된다.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 맞는 말. 디귿.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가에 해당한다. 세균은 세포. 물질 대사 가능. 역시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시에 찔려 손상된 피부를 통해 세균 X가 침입하여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 기억과 니은은 비만세포와 대식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에게 항원을 제시한다. 그러면 기억이 비만세포겠죠?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그럼 니은이 몰려와서 식균작용을 하니까 이건 대식세포. 기억은 비만세포이다. 맞고요. 니은에 의해 식세포작용이 일어난다. 맞네요. 디귿. 히스타민은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한다. 맞죠? 혈관을 확장시키고 백혈구가 모여들도록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표 가는 사람의 질병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무좀, 홍역,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무좀은 비감염성 질병은 아니죠. 병원체가 곰팡이이다 맞고 병원체가 세포 분열을 한다 역시 맞으니까 무좀은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역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아니고 병원체가 곰팡이도 아니고 홍역은 바이러스니까 세포 분열도 아니네요. 그럼 특징 0개를 갖고 있겠네. 그리고 당뇨병은 비감염성 질병 맞아요. 병원체 곰팡이 아니고 병원체 세포 분열 안 합니다. 그러면 특징 하나를 갖고 있겠군요.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는 C밖에 없죠.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0개가 될 수 있는 건 B밖에 없네요. XXX.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인 경우는 A밖에 없습니다. XXO. 그러면 A가 당뇨병, B가 홍역, C는 무좀. 이렇게 되겠군요. 보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A는 X이다. 맞고요. 니은. 디귿은 병원체가 곰팡이이다. 이다. 근데 디귿은 당뇨병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병원체가 곰팡이이다가 아니고 비감염성 질병이다가 되어야 됩니다. 디귿. B와 C의 병원체는 모두 핵산을 가진다. 그렇지. 바이러스나 아니면 균류 모두 핵산을 갖죠. 그래서 디귿 맞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병원체를 무력화시킨다.
기관지 점막은 선모운동으로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다. 타에게는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물질이 있다. 기억,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다. 맞죠? 니은, 라이소자임은 B에 해당한다. 침 속에 있는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물질 라이소자임 맞습니다. 디귿, 나와 다는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역시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기억, 니은, 디귿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독감, 말라리아, 세균성 식중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기억,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이네요.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식중독. 다음 디귿, 매개 곤충을 통해 감염된다. 이건 말라리아가 되겠고, 그러면 니은은 독감이 되겠군요. 기억, 니은은 독감이다. 맞고요. 동그라미 A는 곰팡이이다. 아니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디귿, 음식 익혀먹기는 기억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죠? 세균은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번이요.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기억세포, 형질세포, 세포독성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기억은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이거는 독성 T 림프구죠. 나, X에 2차 감염되었을 때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한다.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보기 볼게요.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틀렸죠? 니은, 가는 체액성 면역반응에 해당한다.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감염된 세포 파괴는 세포성 면역반응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기억, 기억과 니은은 모두 X와 결합하는 부위이다. 그렇죠? 항원에는 항원 결정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항체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맞고요. 디귿,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은 세포성 면역에 해당한다. 항체는 체액에 녹아. 그치? 그렇게 해서 작용하죠. 이거는 체액성 면역에 해당합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림프구가 분화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B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게 T 림프구죠. 그래서 니은이 보조 T 림프구가 되겠고, 그럼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하는 B 림프구가 됩니다. 보기 기억, 미성숙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된다. 자, 생성은 골수에서. 니은, 기억은 B 림프구이다. 맞고요.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요거 맞는 말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보조 T 림프구잖아. 이 보조 T 림프구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모두에 반응하죠. 모두에 관여하죠. 세포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병원체 X1과 X2의 항원을 나는 어떤 사람이 X1과 X2에 모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항체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한번 볼게요. X1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항원이 있으니까 니은,
디귿은 x1과 x2 모두에 결합한다. 디귿의 모양을 보면 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x1에 동그라미 항원이 있는데 x2에는 없죠. 그러니까 디귿은 x1하고만 결합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x2에 감염되면 기역과 니은이 모두 생성된다. x2는 네모와 세모를 가지고 있죠. 기역과 니은 모두 생성되겠네.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이 됩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면역 반응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하나이며, 가는 항체를 만드니까 체액성 면역, 나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니까 세포성 면역.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세포, 형제세포, 세포독성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기역이 기역세포, 형제세포로 분화하죠. 디귿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되겠죠. 기역, 간은 체액성 면역이다. 맞고요. 니은, 보조 T 림프구는 디귿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맞죠? 디귿, 2차 면역 반응에서 니은은 기역세포로 분화한다. 형제세포는 끝이야 이제. 항체 생산하고 수명 다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 기역세포로 분화하는 건 B림프구. 그렇죠? B림프구가 기역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역세포는 나중에 더 많은 기역세포와 더 많은 형제세포로 이렇게 분화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세포는 다른 세포로 분화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정답은 3번 되죠. 12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혈액에 항A혈청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응집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적혈구는 어떤 사람의 적혈구겠네요? 이 적혈구가 항A혈청에 있는 응집소 알파와, 그렇죠? 항A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죠. 응집소 알파와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응집소 알파, 결합하지 않은 건 응집소 베타. 그러면 응집소 알파와 결합하니 동그라미가 뭐가 돼? 응집원 A. 그럼 이 사람은 적혈구의 응집원 A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혈액형 A형.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응집소 베타이다. 맞고요. 이 사람의 AB50 혈액형은 A형이다. 맞죠? 디귿, AB50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갖는다. 알파, 베타 모두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정답 5번입니다. 어떤 사람의 혈액형에 들어있었던 건 이 적혈구하고 응집소 베타였겠지. 그래서 A형은 뭐를 갖는다?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B에서 특징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비감염성 질병이다와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여 나타낸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 모두 비감염성 질병이죠. 그러니까 A, B 모두 동그라미여야 하고, 면역계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한다. 그럼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죠. 그러므로 A가 자가 면역 질환, B는 알레르기.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기억, 동그라미 A는 동그라미이다. 맞고요. A는 알레르기다. 이건 틀렸고, A와 B는 모두 백신을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이건 감염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원투로 구성되고 ABO식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이때는 아빠, 엄마가 A, B와 O이고 자식이 A와 B이던지, 아니면 아빠, 엄마가 A와 B이고 자식이 A, B와 O이던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찾아내면 되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아버지와 자녀 원의 혈액을 각각 항비혈청과 섞으면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항비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 원의 혈액에는 각각 응집원 B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아빠가 B형이면 자녀원은 AB형이 되고, 아빠가 AB형이면 자녀원은 자동으로 B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원의 적혈구를 어머니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자녀원의 적혈구에는 응집원 B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혈장 속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적혈구를 자녀 2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응집소 베타를 가지면서 응집원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응집원과 응집소를 다 갖는다면 응집소 베타가 있으니까 응집원은 A여야 하죠. 그럼 어머니가 A형이 됩니다. 그럼 어머니 A형, 아버지는 자동으로 B형. 자녀 1은 그럼 자동으로 AB형, 자녀 2는 O형.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아버지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아버지는 B형이니까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맞는 말. 니은. 어머니와 자녀 2의 혈장에는 공통된 응집소가 있다. 그렇지? 어머니는 A형이니까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 자녀 2는 O형이니까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 그러면 응집소 베타가 있네요. 니은 맞는 말. 디귿. 자녀 1의 혈장과 자녀 2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녀 1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고요. 자녀 2의 적혈구에도 응집원이 없습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 틀린 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병원체 식균작용하고 항원 제시하죠. 대식세포. 니은은 항원 인지하죠. 보조 T. 디귿은 항체 분비하네요. 형질세포. 보기 볼게요.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에 의한 식세포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식세포 작용은 비특이적. 그렇죠?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A는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렇죠. 항체 A는 병원체 X의 항원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표는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억, 응집원 니은, 응집소 알파의 용해에 따른 학생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집단에서 A형인 학생의 수는 B형의 학생의 수의 2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형과 AB형이고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은 B형과 AB형이죠. 그런데 A형이 B형보다 2배 많다고 했으니까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이 응집원 B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응집원 기억이 A이고 응집원 니은이 B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이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A형과 AB형을 합친 거고 46이라고 하는 숫자는 B형과 AB형을 합친 건데 이 A형은 B형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2B로 고칠 수 있겠죠?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볼까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AB 없어지고 여기 B만 남죠? 60에서 46 빼면 14가 되네요. 자, 그러면 B형이 14명, A형은 28명이 되는군요. 그러면 AB형도 구할 수 있죠? 14명, 46에서 14 빼면 32. 그럼 O형도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가 1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에서 이 3개를 빼면 26.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의 수가 모두 나왔습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A는 40이다. 그랬는데 응집수 알파가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B형과 O형 되겠죠. 그럼 B형이랑 O형이랑 더하면 40. 그러니까 동그라미 A 40명 맞는 말 됩니다.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없는 학생. 그러면 응집원 A도 없고 응집원 B도 없으면 O형이잖아요. 그렇죠? O형의 수는 32. 근데 O형의 수는 26이죠. 그래서 D는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A형인 학생 수 플러스 O형인 학생 수 분의 AB형인 학생 수 해보면 되죠. A형 28, O형 26, AB형 32.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27분의 16이네요. 그러면 5분의 4 맞나요? 4, 4, 16. 안 되네요? 그럼 D가 틀린 말 되겠군요. 그럼 기억만 맞아요. 정답 1번이 됩니다. 17번 볼게요. 표는 어떤 생쥐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그림은 이 생쥐가 X에 감염되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B림프구는 기억과 니은으로 분화되고 니은에서 항체가 분비된다고 했으니까 니은이 형질세포, 그럼 기억은 기억세포. 이렇게 되겠군요. 보기 기억, 보조 T림프구는 동그라미 A에 관여한다. 그럼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니까 관여하는 거 맞고요. 니은, 구간 2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되었다. 구간 2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구간.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되네요. 디귿. 구간 1과 2에서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차 감염이든 2차 감염이든 우리 몸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항상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디귿 맞는 말 돼서 정답 5번 됩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대식세포, B림프구, 보조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기억은 니은이 제시한 X의 항원 조각을 인식하고 활성화한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하고 기억은 보조 T림프구가 되겠고요. 그러면 니은이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하는 식세포 작용을 한다. 디귿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그럼 이거는 B림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대식세포이다. 틀린 말이고 가나다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그럼 식세포 작용이 먼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되네요. 그럼 나가다. 니은 맞죠? 그럼 디귿. 이 사람이 X에 재감염되면 다에서 형성된 기억세포에 의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말 되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그림은 생쥐 기억과 니은에서 X를 주사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X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생쥐와 접종하지 않은 생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기억과 니은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다. 자, X를 주사했을 때 백신을 맞은 생쥐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백신을 접종한 생쥐, 니은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이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쥐.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보기 기억은 X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생쥐이다. 맞는 말. 니은 구간 1의 기억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죠? 니은 디귿 구간 2의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요. 일어났죠. 항체가 생성됐으니까 디귿 맞는 말.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은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는 T 림프구에서 생성됩니다. 항체는 B 림프구가 틀렸죠. 면역 결핍의 예로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 A씨가 맞았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2점짜리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점짜리 문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